안녕하세요. 부동산을 쉽게 다양하게 깊이 있게 분석하는 부동산의 비밀입니다. 부동산 가격 변동 어디로 향할까?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은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무주택자, 1주택자, 다주택자 또 모두의 관심사항입니다. 무주택자 입장에서 보면 나는 평생 전세 살 거야. 집 따위는 필요 없어.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과연 이분들이 부동산에 관심이 없을 수 있을까? 관심이 지금 당장은 없을지라도 집값이 오르면 전세 가격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집주인들은 절대로 전세 가격이 오를 때 세입자의 사정을 봐주지 않습니다. 주변 시세가 올랐으니까 1억 올려달라고 하면 무주택자는 그 1억만큼 기회비용이 날아가는 거고 없어지는 거고 나는 그만큼 빈곤한 위치에 살게 되는 겁니다. 100% 모든 임대인들이 이렇다는 건 아닙니다. 착한 임대료 하는 집주인도 있습니다. 그러나 극소수로 보입니다. 사람이 착한 거하고 내 주머니에 돈이 들어오는 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별개의 건이라는 건 제가 부동산 하면서 잘 느끼고 있습니다. 1주택자, 다주택자 이분들도 다 부동산 가격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부동산이 상승하면 상승하는 대로 걱정거리가 생기고 하락하면 하락하는 대로 걱정거리가 생깁니다. 제가 지금 단순히 세금 문제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 부분은 또 영상 후반부에 실제 사례로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분양권 마이너스 피, 마이너스 프리미엄 이 뜻은 내가 분양받은 가격보다 더 싸게 처분한다는 뜻입니다. 힘들게 어렵게 수많은 경쟁률을 뚫고 분양에 당첨됐는데 왜 손해를 감수하면서 되팔고 있을까? 정답은 정말 간단합니다. 돈이 안 되니까 파는 겁니다. 사람들은 높은 금리 때문에 자금 마련이 어려워서 판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만약 돈이 된다고 생각하면 중도금 대출, 잔금 대출이 설사 20%라고 해도 절대로 안 팝니다. 내가 낸 대출 이자보다 더 많은 차익을 남기고 팔면 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금리가 높아서가 아닌 내가 리스크를 감당할 만큼 기대 수익이 안 난다 라고 판단한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게 지금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어디가 마이너스 P로 거래가 되었을까? 언론에서 이야기한 곳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천 일루미스테이트가 입주를 앞두고 있는데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가 됐습니다. 물론 여기에 직거래도 있습니다. 마피 거래가 있다고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또 여기 몰려오고 급매물은 다 소진이 된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겉으로. 현재 부동산 사이트에는 마피는 없습니다. 미등기 신축 아파트는 거래를 할 때 일반 거래보다 몇 가지 체크해야 할 것이 좀 있습니다. 믿을 수 있는 부동산을 잘 선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신축 아파트 전세 거래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경기도 화성시청역 서이스타일스 4차도 입주권이 일반 분양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여기도 부동산 사이트 확인해 보면 마이너스 P는 안 보이고 무피는 있습니다. P가 없는 거 프리미엄 없이 분양가에 그냥 가져가란 그런 소리입니다. 전용 면적 84제곱미터가 분양권 3억부터 있습니다. 어이, 부동산의 비밀, 지금 이거 사라고 광고 해주는 거야? 33평 아파트 3억이라고 굳이 말하는 이유가 뭐야? 와 진정하시고 캄다운. 요즘은 다들 민감한 시기라 어디 가든 비꼬고 비난하고 큰 소리 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여기 좋으니까 싸니까 여러분께 사라고 가격을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눈치 빠른 분들은 벌써 눈치채셨겠지만 30평대 아파트 건설 원가가 그리 크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물론 이곳은 상대적으로 땅값이 굉장히 저렴한 곳입니다. 그걸 감안하고 생각해도 30평 아파트 한 채 짓는데 과연 돈이 얼마가 들까? 이 부분도 논란의 여지가 많을 것 같아서 여러분 각자의 마음속에 정답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건설업계는 왜 내부자들이 없을까? 조승우나 이병헌이 없을 수밖에 없나? 모히또 가서 몰디브 한잔 하는 건 현실에서 불가능한 걸까? 그런데 이거 이해는 합니다. 저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쫄아서 지금 말도 못하고 이렇게 민기적 거리다 그냥 도망가니까요. 경기도 양주에 있는 옥정 신도시 디에트로 프레스티지도 발코니 확장비를 감안하면 실질적인 마이너스 P 거래일 것이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양주 옥정 신도시
이것은 참 어렵긴 합니다. 그냥 부동산 바닥에 오랫동안 흘러다니는 그런 이야기들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을 반 딱 잘라서 어딘가에 집을 딱 하나만 사야 한다면 무조건 남쪽에 살아. 이것도 뭐 다 맞는 이야기도 아니겠고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경기도 북부권은 정말 참 어렵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서울에 있는 오피스텔도 요즘 마이너스 P로 말이 많습니다. 부동산 호황기에는 아파트 아니라 그냥 비닐하우스를 내다 팔아도 다 잘 팔립니다. 그냥 지붕 있고 바닥 있고 기둥 있고 들락거릴 문만 있으면 일단 다 팔리고 봅니다. 오피스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피스텔은 절대 아파트가 될 수 없습니다. 아파트의 대체제 역할을 임시 방편으로 할 수는 있을지언정 많이 다릅니다.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힐스테이트 청량리역도 마이너스 P가 나왔습니다. 44.77제곱미터 요거 보니까 방 하나 거실 하나 이렇게 구성됐습니다. 분양가가 6억 2천만 원대였습니다. 아무리 청량리가 잘 나간다 하지만 방 하나, 거실 하나 오피스텔이 6억대 분양가라는 건 사실 이해가 잘 안 가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도 그 당시에는 거의 완판된 걸로 기억을 합니다. 지금은 부동산 사이트에는 무피 매물이 조금 보이긴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앞서 말씀드린 아파트 마이너스 P하고는 조금 다르다는 점, 요 점을 좀 봐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아파트들은 대부분 실거주용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 오피스텔은 실거주용보다는 투자용으로 보입니다. 즉 최소한 1주택 이상 다주택자들이 손절에 나섰을 확률이 높다라는 점입니다. 다주택자의 움직임을 잘 관찰하는 건 부동산을 이해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러면 1주택 이상 다주택자들이 손해를 보면서도 다 내다 파는 이유는 뭘까? 첫 번째, 돈이 될 확률이 낮다라고 판단했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이 계속 상승하거나 아니면 처음 분양할 때처럼 2020년 정도 부동산 시장이 가격대가 그 상태로 오른다고 확신이 있다면 가지고 갈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의 가격이 당분간은 오기 어렵다고 본인 스스로 판단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분양사원들이 말한 대로 월세 수익률이 그러면 나올 수 있을까? 그것도 나올 수 없다는 걸 이제는 잘 알게 됐을 겁니다. 두 번째는 다주택자들이 더 이상 가망 없는 곳에 돈을 묶어둘 필요가 없고 또 다른 투자처를 찾아서 총알을 지금 장전 중일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투자처가 어떤 게 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부동산으로 돈을 벌어본 사람은 또다시 부동산을 노린다는 특징을 감안하면 이건 제가 여기서 언급하는 게 적절치 않아 보여서 패스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면 부동산 정점의 가격을 어떻게 보느냐, 이것도 정말 천차만별입니다. 지금의 가격이 대략 부동산 정점 대비해서 대략 한 30% 정도 하락했다고 만약에 가정을 했을 때 이 아파트 정점의 가격이 과연 정상이었냐 아니냐, 이걸 두고 서로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로 갈라집니다. 누구는 이 가격이 비정상적인 상황이었다라고 하고 누구는 이 가격대로 곧 다시 돌아올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물론 이 당시 이 정점의 가격에서는 거래 자체가 많지 않았습니다. 즉 거래량으로는 일반적인 상황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끌족이 또 많았습니다. 이 시기에. 그리고 국내외 상황이 상당히 특수하긴 했습니다. 국제적인 상황에는 달러가 너무 많이 풀리고 돈의 가치는 계속 하락하고 금리는 사실상 제로금리였습니다. 국내적인 상황은 부동산 투기 열풍이 전국적으로 막 휩쓸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일반적이지 않은 특수한 상황들이 한꺼번에 이게 막 뒤엉켜서 발생한 이상현상, 그런 정점이었기 때문에 비정상적인 가격대다라는 의견에 저도 동조합니다. 문제는 워낙 대한민국이 부동산 투기의 나라이기 때문에 또 언제 어떻게 뭐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그런 변수가 있기는 있습니다. 영상 초반에 말씀드린 1주택자, 다주택자의 현실적인 고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A씨는 작은 아파트 한 채가 있었고 여기서 아들 2명을 키웠습니다. 이 아파트는 역세권이 아니고 낡은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새 아파트로 이사를 갔습니다. 이사를 가고 기존의 작은 아파트는 전세를 줬습니다. 여기까지는 행복했습니다. 집값이 계속 상승하던 시기였습니다. A씨가 저한테 직접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와, 새 아파트 가니까 너무 행복합니다. 왜 새 집에 사는지 이제 알겠어요. 요즘이 살면서 제일 행복해요. 그런데 이제 장성한 두 아들 중에 큰 아들이 장가를 가게 생겼습니다. 큰 아들한테 은근슬쩍 기존에 작고 낡은 아파트에 전세 살던 사람들을 내보내고 신혼집을 거기다 꾸리길 바라고 말을 했는데 큰 아들이 딱 거절합니다. 아빠, 거기는 역세권도 아니고 너무 낡아서 신혼집으로는 좀 그래요. 거긴 못 살아요, 저. A씨는 애써 못 들은 척 했지만 큰아들의 말뜻이 뭔지 아주 잘 압니다. 새 아파트 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A씨는 새 아파트에서 지금 너무 행복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장가갈 작은 아들한테도 뭔가 해주긴 해줘야 하는데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합니다. 집값이 막 오를 때는 이런 걱정을 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돈을 벌어서 집을 사는 게 불가능해져서 큰일이야. 올라도 너무 올랐어. A씨는 자기 집이 두 채인데 집값이 올라서 기분이 좋다가도 자식들이 집 때문에 고생할 거 생각하면 이거 막 짜증납니다. 이러다가는 또 자식들 간에 형제 간 불화가 일어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요즘 집값이 하락세에 있으니까 A씨는 행복할까? 요즘은 본인이 소유한 집 두 채가 모두 하락해서 기분이 나쁘고 짜증이 납니다. 실제로 제 손님 이야기입니다. 부동산이 상승하면 상승하는 대로 자식들 집 못 사니까 걱정이고 짜증나고, 부동산이 하락하면 내 재산이 줄어드니까 그것도 짜증나고 걱정되고, 그냥 이래저래 다 걱정입니다. 그래도 지금은 집을 당장 팔기 싫습니다. 아파트 가격의 정점이었던 그때를 아직 잊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그 순간이 곧바로 올 거라고 오늘도 믿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부동산에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특히나 좋아요는 저한테 진짜로 큰 힘이 됩니다. 응원의 목소리가 높으면 높을수록 더 자신있게 제가 이 눈치 저 눈치 안 보고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호갱 탈출은 부동산의 비밀TV에서